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역대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겠다며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미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등의 민주당 경선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시작된 첫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예상됐던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언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새만금 공항은 이달 말 법원의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역대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겠다며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미 출마 의사를 진간접적으로 밝힌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까지 전북 맹주를 노리고 있는 이들의 당내 경선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재선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의원은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와 삼각편대를 구축해 역대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 발전의 3대 동력으로 재생에너지, 피지컬 인공지능, K컬처를 내세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대한민국 첫 아리백 산당 구축과 상용차 및 특장차 등의 인공지능 체계 확립, 식품 허브를 포함한 K컬처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정치권, 국회라고 정당과 정치권 사이에서 전북이 좀 강한 이미지를 구축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력한 개혁도지사가 되겠다는 것이 민주당 유력 후보군은 출사표를 던진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김관영 도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등 4명, 김 지사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과 기업 유치 상과 등을 내세우며 재선 도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안 의원은 2022년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패한 바 있어 이번에 나온다면 김 지사와 리턴 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헌율 익산시장이 풍부한 행정 경험과 기초단체장 3선 연임 성과 등을 내세우며 도지사 선거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 출마하겠다 그 직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계속 이제 여론 향방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시민들만 밀어준다면 시민들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북 맹주를 놓고 민주당 유력 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원택 의원. 당내 경선이 다자구도로 형성되면서 경쟁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이 내년 말 개항할 전망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 12월 안에 새만금 신항만을 개항하고 크루즈선과 자파부두 등 2선석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 지원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내년 말 개항 이후 민간 자본을 유치해 자파부두 4선석 사업을 2030년까지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익산 연동지구의 배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형 펌프장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550억 원이 투입돼 분당 6천여 세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펌프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삼북천유역 침수방지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가축먹이로 쓰이는 풀사료가 새만금에서 연중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새만금에서 1년 내내 헥타르당 풀사료 16.9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계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하계작물인 사료피를 연계한 결과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간척지에서 안정적인 풀 공급이 가능해 농가의 사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의 인구가 석 달 연속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군산의 인구는 25만 6,556명으로 전달보다 19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입은 1,027명으로 전출 975명보다 52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7월 전출보다 전입은 91명, 8월은 4명이 늘었습니다. 시는 전입의 효과로 일자리와 주택 입주를 꼽았습니다. 육지와 다리, 방파제, 교량 등으로 연결된 섬 주민들은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불필요한 추가 배송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18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개 사업자가 추가 비용이 없는 일부 도서 지역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군산은 신시도, 야미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군산 16도서 시민들은 온라인몰 이용 시 추가 배송비 걱정 없이 상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 13만 명이 넘게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13만 5천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여행 축제는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개막 행사와 군산항 밤푸드 콩쿠르, 타임슬립 거리, 군산 만세운동 재현 등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시작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새만금공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새만금공항은 이달 말쯤 법원이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컸습니다.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새만금공항. 시민단체가 모든 행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하면서 향후 추진이 불확실해졌습니다. 특히 새만금공항의 적자 문제도 심각한 상황. 감사원은 매년 20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한국공항공사의 보고를 받고도 국토부가 재원 확보를 위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런데다 공항공사가 새만금공항의 예상 적자를 보고만 했을 뿐 세밀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3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새만금공항은 어떤 지적도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공항 추진 의사만 강조했을 뿐 새만금공항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을 포함해 지역별 신공항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도로 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지역별 신공항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을 넘어 가덕도와 대구 경북 신공항 등 전국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여야는 침묵으로 대응한 셈입니다. 당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새만금공항, 정작 국정감사에서는 맹탕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계야도 인근 해상에서 김양식 작업 중 실종됐던 동티모르 국적의 외국인 선원이 사고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군산 옥도면 계야도 남서쪽 700m 해상에서 남성 변사자 1명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 결과 지난 10일 작업 도중 해상에 추락해 실종된 32세 동티모르 선원 A씨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구조됐던 한국인 선원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산왕궁 매입 축사 철거 과정에서 가축 분뇨가 유출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주교제에서 2km 정도 떨어진 축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가축 분뇨가 유출됐습니다. 이에 만경강 유입을 막기 위해 인근 하천 수문을 막고 수거 차량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휴일까지 수거 작업을 벌여 축사 인근 수로에 유입된 분뇨를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군산의 한 농기계 보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18분쯤 군산 옥서면의 한 농기계 보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25제곱미터와 트랙터, 트럭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1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도내 야생동물 피해 금액은 지난 2022년 5억 6천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11억 2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 5년 동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 의원은 야생동물 침입을 막기 위한 장비 개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을 중심으로 피해가 극심한 벼깨씨무늬병이 전북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도내 피해 면적은 4,432헥타르, 보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도는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한 논의 경우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가능한 수확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벼깨씨무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이나 양분 부족으로 발생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병입니다. 도내에서 원산지를 속인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추석 연휴 전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0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8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12곳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장수등지에서 생산된 사과를 경북 사과로 속여 팔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정성주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김제시청 회계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경찰에는 정 시장이 한 사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가 제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시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북대에서 성비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 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대 교직원과 학생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국립대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성추행과 성희롱이 각각 5건, 성폭행 2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홈페이지 가입자의 비밀번호를 강제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농진청이 관리하는 5개 홈페이지가 해킹 피해를 입어 48만 건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후 농진청은 가입자 동의 절차 없이 강제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피해자에게 별도의 통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의원은 농진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학교의 환기시설 개선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강경숙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환기시설 개선 대상 학교는 도내에서 555곳이지만 현재까지 48% 수준인 269곳만 개선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질환 발생을 방지하겠다며 2027년까지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노인들은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희승 의원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북의 경로당 이용률은 65.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또 경로당을 통한 식사 제공 일수는 전북이 4일로 광주와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익산시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산업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창업 기반 구축과 우수 청년 창업가 발굴, 창업 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익산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모연공원 잔디구장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익산 FCI 국제도그쇼도 같이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도그 스포츠 훈련 시범과 패티캣 강의,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 등이 진행됩니다.
익산에서 처음으로 트레일 레이스가 열렸습니다. 익산 철인클럽에 따르면 지난 11일 용화산에서 미륵산, 미륵사지로 이어지는 20km 구간의 트레일 레이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비경쟁 대회로 진행돼 일반 시민들이 익산 명소를 둘러보며 경기를 즐겼습니다. 트레일 레이스는 누군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지구력 러닝 스포츠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익산불교신도연합회가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연탄 8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연탄은 지난 12일 진행된 제18회 자비의 연탄 나누기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연탄은 54가정에 가구당 200개씩 전달됩니다. 군산시는 한마음 지역자활센터가 전북광역자활센터 주간 2025년 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17개 지역자활센터 가운데 6개 지역센터만이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군산은 23도, 익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18도에서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겠고 주간 최고 26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내일부터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